이 수장고 저희 들어오는 통로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공원이 있죠. 공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보물상자 같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아래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메타포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갈등을 만날 수도 있고 고통을 만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미술관에 오시면 이 안에 내려와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들이 예술로 승화된 작품을 만날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 한편 비밀의 방에 숨겨진 수만 가지 색의 감정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롯이 내 마음으로 느끼는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그 문을 열어봅니다. 미술관 속 비밀의 방.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미술관 수장고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국립미술관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인 열린 수장고를 선보인 대전시립미술관. 작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존재하던 공간이 새로운 개념의 전시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할 그 어떤 미장센도 없지만 사각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작품들. 열린 수장고는 미술관 소장품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수장고 본연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열린 수장고라는 게 조금 낯선 개념일 수가 있는데 수장고를 개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보이는 수장고라고도 하고 열린 수장고라고 하는데 저희 시립미술관의 열린 수장고는 수장고 형태의 전시실이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작품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린 수장고에서 만나는 모든 작품은 자연스럽습니다. 조각, 공예 등 입체 작품은 물론 다양한 회화 작품들이 꾸밈 없는 평소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전시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화려하거나 특별하진 않지만 그 자리가 제자리가 맞다는 듯 편안해 보입니다. 미술관은 열린 수장고 개관에 맞춰 먼저 소장품 1357점 중 70석점을 공개했는데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작품들, 그리고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이 만나는 곳.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 나비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자유로움, 장자의 호접지몽이 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푸시케가 깨닫는 순간 나비가 이제 되었다라는 이런 깨달음의 순간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와 깨달음이죠. 그렇다면 이 수장고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은 마치 우리가 큰 전통과 문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나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이 있고 나의 문화가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이런 세상이 하나가 있고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있었을 때 아, 맞다. 그런 순간이 있었지. 미술관 소장품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하지만 모든 작품이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작품들은 각각의 크기와 형태, 재료와 소재에 따라 자기만의 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열린 수장고입니다. 사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미술관의 역할인데 보존하고 근데 사람들한테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전시를 할 때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컨셉을 가지고 기획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소장품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획전 때만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수장고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비밀의 방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곳은 관람객이 드나들 수 없는 비개방 수장고. 소장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곧 이곳으로 이사올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장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인출식으로 바깥에 있는 거 똑같은 형태로 있어요. 아, 전부 다. 지금 받침대 다 놓여 있어가지고요. 지금 크기에 따라서 받침대 다 놓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경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습도 같은 거 이렇게 조절이 네네. 온습도 체크는 저기 보이는 작은 그렇지 쪼개서 창고에 만약 갇힌 것처럼 작품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열린 수장고는 지금 보시면 73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공예도 있고 뉴미디어 작품도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교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오랜만에 오셔서 또 바뀐 전시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의미의 수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어디까지일까요? 언제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있는 인연. 그 우연한 만남이 이곳에 있는데요. 대전 시립미술관 열린수장고는 소장품이 보관된 수장대와 관람객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국내에 조성돼 있는 개방형 수장고 중 가장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대형마트 진열대를 거닐며 쇼핑을 즐기듯 소장품을 한 발짝 가까이서 만나는 즐거움은 열린 수장고만의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안 둘러보긴 했는데 좀 새롭고 이전에 있던 예술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신선했어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예술을 즐기는 우리 각자만의 방식.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미술관 옆 작은 보물 상자 모양의 열린 수장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물. 원형 그대로 복원돼 살아 숨쉬는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입니다. 원래 그 1993년도 재생조연관에 설치되었을 때는 지하에 있었는데요. 어두운 지하에서 작품이 구현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2001년도에 미술관 로비로 오면서 로비 공간은 자연 채광이 있는 곳입니다. 로비라는 그 공간 특성상. 그런데 그 프랙탈 거북선 같은 경우는 이런 뉴미디어 작품들, 비디오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 TV하고 네온 이런 것들 빛을 통해서 작품이 구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 채광이 강한 조건에서는 사실상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7월 대전시립미술관은 프랙탈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인 프랙탈 거북선 보존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오래된 전자 부품들 상태와 구조적 변형에 대한 정밀 진단, 거북선을 이루고 있는 총 309대의 모니터 해체 작업, 영상, 전기 설비, CRT 모니터의 보존 처리 등 원형 복원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CRT 모니터를 그대로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뉴미디어 보존에서는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저장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까다로운 작품 이전과 재설치 과정을 거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3개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미술관은 프랙탈 거북선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해 재생조형관에 설치한 작품으로 309대의 모니터와 앤틱 오브제가 조화롭게 구성된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다다익선에 이어 국내 백남준 작가의 작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 과학과 예술의 만남, 지구 환경에 대한 철학이 담긴 초대형 뉴미디어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생전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라는 말을 남겼던 백남준. 어쩌면 그의 말처럼 인생은 길고 긴 터널 속 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열린수장고 전용 전시실을 조성을 하면서 다시 93년도 재생조형관과 동일하게 어두운 저조도 그리고 저명도의 공간 구현을 함으로써 다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형한 빛의 색을 다시 복원을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우리 앞에. 반짝이는 생동감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은 다시 한번 이곳 열린수장고에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예술이 가진 힘은 끝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의 백남준은 알고 있었을까요? 물고기 말고 안에 뭐가 있어요? 숫자 10도 있고 귀신 인형 쪽도 있고 정지 화면도 있고 무늬 같은 그런 화면도 있어요. 그게 다 보여요? 완벽하게 보이진 않은데 그런 색깔이랑 화면이 보여요. 공간 한계 때문에 작품 양쪽 날개 끝을 한 줄씩 축소를 하고 그리고 뒤편에 있는 한산도를 양쪽의 한산도의 하단부를 변형을 해가지고 높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션이 천장에 영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공간 한계 때문에 구현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런 변형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복원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린수장고의 그 거북선 전용 전시실을 마련을 하면서 축소됐던 날개를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변형됐던 한산도의 하단부도 다시 원형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우측 천장에 영사되는 빔 프로젝션 또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원형 복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백남준이 아직 살아있다면 90세를 맞이했을 해.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프랙탈 거북선의 원형 복원은 도시의 역사를 복원해낸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것 봐 쥐잡아 먹었냐고 새빨간 입술을 공격해도 소심한 자 허벅지 뜯는 밤 결국 입맞춤 받는 건 새빨간 입술 가져봐 진짜로 원한다면 친구도
사랑 잠긴 상자 어둠 속 보석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밤 입술은 빨갛게 사랑은 뜨겁게 인생은 즐겁게 이 밤이 가기 전에 늙은 언니의 충고 대전 시립미술관은 대전 시민들의 공간 미술의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리고 공간 미술의 터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예술로 그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들을 보면서 다시 내 안에 있는 상상력들이 깨어나는 이런 예술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 비밀의 방.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숨겨진 진실, 가려진 비밀, 과장된 소문. 흥미를 끌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예술만이 제자리를 찾고 있을 뿐. 나에게 예술은 무엇이고 그 자리는 어디쯤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두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의 미술관, 우리의 예술이 두 팔을 활짝 펴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